네,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알려드립니다. 우리의 또 반짝이는 뇌생남 한동인 뉴스토마토 기자가 픽해오는 그런 뉴스들이죠. 한 개 더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드디어 도토리에서 뇌생남으로 등극했습니다. 소감이 어때요? 감사합니다. 그런 말 해줄 사람 나밖에 없죠. 네, 없습니다. 어머님한테 가서 말해보세요. 예? 어머님 칭찬이 고래를 숨쉬게 한다는데 저에게도 칭찬해 주십시오. 자, 우리가 사실 어제 이 뉴스 전해주면서 좀 영희 생각하면서 전해드렸던 뉴스랑 또 조금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진들에게 문재인 청와대에서 오후 1시 30분까지로 엄격하게 적용되었던 점심시간 제한 없애라 라고 지시를 했다. 네. 자, 요 얘기와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들이 좀 있어서 네. 오늘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예. 일단 뭐 오후 1시 30분까지가 점심시간이었는데 이 시간 제한을 없애라고 지시를 했고요. 일단 의도 자체는 각계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 충분히 만나고 대화하면서 소통하라는 뜻입니다. 일단은. 근데 이 같은 보도를 한 언론이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낮술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하라는 당부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.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윤석 대통령실에서 필요하면 낮술을 마셔라라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단독으로 매일경제 박인혜 기자라는 분이 낸 기사였어요. 대통령은 낮술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해도 좋다. 시간 제한 없다. 이러면서 공무원들에게 술을 권유했다는 거잖아요. 뭐 어쨌든 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. 이런 기사를 써서 단독을 달고 냈는데 곧바로 청와대나 이런 데서는 다 부인하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. 네. 뭐 깊게 교류하라는 내용은 있었으나 실제 낮술을 먹으라는 말은 없었다. 그러니까 결국 이제 졸지에 이 기자가 거짓말쟁이가 됐죠.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어제 영희 생각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지금 용산 집무실에 드나드는 출입 기자들이 핸드폰 통화와 녹음 그리고 테더링 기능을 못 쓰게 하는 보안 앱을 깔거나 촬영 금지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고 특히 아이폰은 반입을 못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드렸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단독이라고 다뤘던 그 기사가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알려면 증거를 내놔야 되는데 네. 그 청와대에서 그런 일이 아니, 청와대가 아니죠. 이제 용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진도 못 찍고 녹음도 못 하고 뭐 할 수 있는 게 자기가 눈으로 본 거 그냥 기술하는 정도라면 우리가 그걸 증거라고 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이 기자는 앞으로 어떻게 할까 자기 기사에 대해서 이게 되게 궁금했잖아요. 네. 근데 어제 기사에 나왔죠. 뭐라고 나왔어요? 본인이 박인혜 기자가 또다시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또 냈어요. 내 말이 맞다. 네네네네. 그래서 내가 이 기자 정말 용감하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보안 앱을 뚫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비장의 무기가 있나 이게 확실히 맞다는 것을 설명하려나? 왜냐면 이게 강용석 후보하고 윤 대통령실하고의 그런 진실 공방하고 이 박인혜 기자하고 이 대통령실하고 또 진실 공방 이 두 쌍이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궁금했던 건데요.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는? 결과적으로는 모르죠. 아니요, 어떤 기사를 말씀하시는지. 결과적으로는 네. 강용석 후보는 나 통하기로 있다. 통한 건 맞다. 근데 그걸 깔 수는 없다. 이게 이제 강용석의 얘기였고 네네. 대통령은 강용석에게 깔아. 그래서 그러고 있는 중이고 변희재가 옆에서 부추기고 있어요. 내가 너 고발할 테니까 가서 네가 진실을 밝혀라. 그래서 그 한 축에는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고 이 기자 박인혜 기자와 매일경제 소속인데 이 기자는 한 축에서 그런 일 없었다고요? 나 있는데요. 나 확실한데요. 라고 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, 여러분? 어제 저녁 때쯤에요. 그 용산 그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누구예요? 고용진인가? 무슨 비서실에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 앱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. 보안 앱 다 풀어주겠다. 당신들이 믿는다. 다만 한 번이라도 잘못한 촬영이나 녹음이 걸리면 당신들은 퇴출이다. 네, 오늘부터 적용하겠다. 이런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뭐 경호 쪽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적발이 되면은 한 차례만 적발돼도 기자실에서 퇴출시키겠다고 했고요. 네.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보안 앱 설치를 강제하지 말아라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
보안 앱을 설치한 기자의 말을 들어보면은 지도상으로 6km 거리가 있는데도 보안 앱이 작동을 했다. 그리고 사진 찍히지 않았다. 뭐 테더링이 되지 않았다라는 증언도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도 이런 걸 가지고서는 야 용산이 뭐 미쳤구나 대통령 있는데 왜 우리가 가느냐 당연히 취재하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 취재를 하고 증거 확보하는 걸 못하게 하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? 이제 그런 얘기를 하도 여기저기서 이제 하니까 대통령의 결단으로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. 다만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당신들은 퇴출입니다. 지금 이랬다는 거죠. 네. 근데 사실 그것도 얼마나 잘 지켜질지 모른다라는 얘기였습니다.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이 첫 번째 이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낯을 먹어라, 보안앱 깔아라. 그렇지만 어쨌든 기자들하고는 많이 접촉해라.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? 이런 삼각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. 자, 이 진실공방 플러스 강용석의 진실공방 너무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.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요. 나머지 정리해서 한꺼번에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. 자,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. 일단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안을 짜면서 국방 예산을 1조 5천억 원을 깎았습니다. 네. 국방부 9,518억 원이고요. 방사청 5,550억 원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 기본급식비인 1,125억 원은 반영이 됐습니다. 네. 주요 내용을 보면은 피복과 의무물자 그리고 교육용 탄약 등 그리고 시설공사 이런 네. 부분에서 감액이 됐고 특히 방위력 개선 사업에서 해상 초계기나 해상 작전 헬기 그리고 신형 고속정 이런 부분 등에서 감액이 됐습니다. 아니 근데 이 정부 특이하네요. 추경하면서 53조나 그냥 갑자기 싹 나타나가지고 행복해하고 네. 그 중에서 구조나 빚 가운데 쓸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다라고 하더니만 네. 왜 국방 예산은 1조 5천억이나 깎아요? 예, 이 부분 특히 피복력 구인비나 이런 부분들은 옷 같은 옷 예, 지금 주는 걸 깎는 그리고 거잖아요. 부속시설 건설 비용 등도 들어가 있는데 네. 이게 장병들의 의식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좀 커지고 있고 그러니까 왜 깎는 거야? 그렇게 돈도 많다면서 구조도 갚을 수 있다면서. 일단 뭐 국방부 입장은 그 전에 뭐 국방 예산이 잘못 잡혀 있다라고 설명은 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뭐 지금 여당에서도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. 아니 잘못 짜야게 뭐 잘못 짜야. 그러면 잘못했으면 추경에서 정리하면 되잖아요. 왜 네. 추경에서 오히려 1.5를 깎냐고요. 그게 무슨 저번에 잘못된 거야.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.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북한 여차하면 우리가 너네 선제 공격할 수 있어. 니네 조심해. 너네들한테 원래는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. 니네가 핵을 다 포기하면 내가 좀 생각해볼게. 이 정도 생각이었기 때문에 국방이 엄청 중요하잖아요. 네, 왜냐면 그렇습니다. 힘이 있어야지 그렇게 위협을 하고 공격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. 근데 1조 5천억이나 깎아버리면 군인들은 집도 뺏겨, 사무실도 뺏겨, 돈도 뺏겨, 옷도 예. 뺏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? 그러면서 또 그렇습니다.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? 예, 뭐 희화식별 장비 성능 개량이 여기서도 575억 원이 깎였고요. 네. 국지방공 레이더 62억 원 깎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감액이 되게 많이 됐고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합참청사를 남태령 수도방위 사령부내로 이전하는 계획을 공식화했는데 네. 인수위 측에서 지난 3월에 밝힌 비용이 1,200억 원 정도였습니다. 근데 어제 밝힌 비용이 2천억에서 3천억 사이가 되지 내가 보기엔 않겠느냐. 3천억 넘죠. 이게 얼마나 큰 건데요. 그러니까 말이 한 개도 안 맞는다. 처음부터. 게다가 국방부 집 뺏고 외교부 집 뺏고 결국 돈도 뺏고 이런 모양새가 돼서 군인들 참 근데 군인들도 돈은 준다는 거예요? 월급은? 100만 원, 200만 원? 예, 그렇습니다. 어떻게 주죠? 그렇게 예산을 다 깎는데?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뭐 이대남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기본급식비는 유지를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기는 합니다. 그래서 다른 부분 다 깎고 기본급식비는 유지를 했다. 기본급식비는 유지한다? 네. 그리고 월급은 200만 원 준다? 네. 아, 큰일 났네. 우리 아들 군대 가야 되는데. 정말 갑자기 보내기 싫어지네. 나는 군대는 무조건 보내려고 내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마음 먹고 있었는데, 이러면은 갑자기 또 내가 애국자가 아닌 게 되는데, 큰일 났어요. 자,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, 일을 진행하다 보면 더 큰 물줄기가 흐를 것 같습니다. 한 기자건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여러분께서는 노영희 뉴스 사이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. 고맙습니다.